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19일 늦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UCL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 리그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석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렌츠바로시와 카라바흐입니다. 페렌츠바로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드티윌란드에서 수비수 슈테판 가르텐만을 300만 유로에 영입하며 수비 라인의 경험을 더했고, 마카비 하이파에서 게비 카니초브스키를 데려와 중원 조직력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카디프 시티에서 칼럼 오다오다를 확보해 활동폭이 넓은 윙 자원을 보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비 뎁스를 위해 리에르세에서 툰 레마커스를 영입해 로테이션 자원도 확보하는 등 로비킨 감독의 전략에 맞추어 전력을 고르게 다듬었습니다. 반대로 미드필더 카두와 카디가 각각 팀을 떠나면서 중원의 구성은 다소 변했지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스타일이 팀의 압박 전술과 높은 활동량을 뒷받침하고 있어 즉각적인 전력 저하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예선을 병행하면서도 바르가 바르나버시가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잔부상에서 회복한 가르텐만 그리고 수비 핵심인 이브라임 시세의 복귀 덕분에 탄탄한 수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자신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체력적 소모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카라바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페렌츠바로시에서 영입한 카디를 포함해 중원 자원을 보강했습니다. 카디는 이미 새로운 팀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발리드 양코비치의 합류 또한 패스 전개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피릴푸추크를 데려와 조직력 분산을 대비했으며 다만 주전 골키퍼 아민 라마자노프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면서 골키퍼 라인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격진은 유럽 예선에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안드라데와 아쿤드자다가 각각 2골씩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괴림 구르바노프 감독은 상황별 맞춤 전술의 강점을 가진 인물로 원정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며 변칙적인 전술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6연승을 거둔 기세는 분명 위협적이나 이번 경기에서는 리그 일정이 아직 개막하지 않은 반면 페렌츠바로시는 연이어 경기를 치르며 실제 경기 감각이 더 살아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체력적으로는 카라바흐가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실전 감각과 홈 어드밴티지를 고려할 때 페렌츠바로시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두 팀의 전술적 완성도와 중원 장악력 싸움으로 압축됩니다. 페렌츠바로시는 로비킨 감독 부임 이후 경기마다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 복귀 자원들이 합류하면서 뒷문이 단단해졌습니다. 바르나버시의 득점력이 여전하고 오다오다와 카니초브스키의 활발한 움직임이 더해져 공격 전개가 유연해졌습니다. 반면 카라바흐는 카디가 이적 직후부터 중원에서 활약하며 공격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끌고 있고 안드라데와 아쿤드자다의 직선적인 돌파도 위협적입니다. 다만 골키퍼 라인의 부재는 강팀과의 접전에서 약점이 될 수 있기에 페렌츠바로시가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경기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여지가 큽니다. 양팀 모두 최근 유럽 대회에서 실점 억제력이 뛰어난 만큼 초반부터 큰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서로 빠르게 대응하는 전술 속에서 중원 압박과 수비 집중력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서로 득점 기회를 주고받으며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츠르베나와 파포스 FC입니다. 츠르베나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을 앞두고 홈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나섭니다. 최근 밀로예비치 감독 체제 아래 팀은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에서는 17경기째 패배를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는 동안 13골을 넣고 3실점만 허용하는 등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특히 새로운 영입 자원들의 기여가 커진 상태인데 브라가에서 합류한 골키퍼 마테우스 마갈량이스가 부상에서 복귀해 안정된 최후방을 책임질 예정이며 비토리아에서 합류한 브루노 두아르테는 공격진에 확실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의 핵심 로드리가오가 앞선 경기 퇴장으로 결장하게 되고 중앙 미드필더 라데 크루니치도 누적 경고로 빠지게 되면서 중원과 수비 라인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밀선, 두아르테,
은디아예 등이 보여주는 전방 압박과 득점력은 여전히 위력적이며 티크니지안과 레코비치가 버티는 측면 수비 라인도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츠르베나는 공격적인 성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장 선수들의 빈자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포스 FC는 이번 시즌 유럽 무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으로 까르세도 감독의 지도 아래 최근 10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마카비와 디나모 키예프 같은 전통 강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예상을 뒤엎는 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비의 안정성인데 최근 6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며 3차례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적으로는 공격에서 타르코비치, 브루노, 오르시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전환 속도를 높여 팀의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원으로 미드필더 블라드 드라고미르와 주앙 코레아가 합류해 전개와 압박에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돈밍고스 키나가 징계로 결장하게 되면서 빌드업과 볼 운반 과정에서 다소 불안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정 경기라는 점과 긴 이동거리로 인한 피로는 츠르베나 홈에서의 강한 압박을 탈출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파포스는 수비적 접근과 역습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며 초반부터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일부 주전 선수들의 결장 속에서 누가 더 공백을 잘 메워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츠르베나는 로드리가오와 라데 크루니치의 부재로 인해 수비와 중원에서 조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골키퍼 마테우스가 복귀해 최후방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두아르테와 은디아예가 전방에서 활약을 펼치며 밀손과 함께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여전히 공격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포스는 키나의 부재로 인해 전개 단계에서 다소 끊길 수 있으나 타르코비치와 오르시치가 측면에서 만들어낼 빠른 돌파와 드라고미르의 패스 연결로 틈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수적 우위 없이 조직적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츠르베나의 강한 전방 압박과 홈 우세를 고려할 때 파포스가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의 양상은 츠르베나가 주도권을 잡고 파포스가 저항하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치열한 공방 끝에 홈팀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따낼 확률이 높습니다. 츠르베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방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0명이 계시는 분석방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인저스 FC와 클럽 브리에입니다. 레인저스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홈에서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러셀 마틴 감독 체제에서 팀은 빠른 측면 전개와 강한 압박 전술을 기반으로 한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선 빅토리아 풀젠과의 맞대결에서 합산 4대2로 승리하였습니다. 팀 전력의 핵심인 시리엘 데서스가 무릎과 발목에 통증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아져 공격진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자 이가마네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풀타임 소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교체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주전 풀백 듀존 스털링은 이번에도 부상으로 빠지게 되며 수비 라인에는 일부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레인저스의 홈 성적은 유럽 대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수 JD 가사마는 이번 시즌 유럽 무대에서 이미 4득점을 기록하며 결정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최근 일정이 다소 촘촘하게 이어져 체력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에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유럽 예선 라운드에서 잘츠부르크를 꺾고 플레이오프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니키 하이엔 감독 체제에서 중원의 한스 바나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날카로운 이선 공격을 펼치며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구성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중앙 수비수 요엘 오르도네스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측면 자원 미알 스코라스 또한 피트니스 저하로 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기에 측면 공격수 흐리스토스 초리스를 두고 이적설이 불거지며 이번 경기 합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에는 포브스와 바나켄 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특히 위력적이며 트졸리스가 합류할 경우 측면을 활용한 돌파가 추가되면서 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의 핵심 부재는 원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골키퍼 시몽 미뇰레의 경험이 이를 얼마나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원정 성적은 안정적이지만 이번에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레인저스를 상대로 만만치 않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술 완성도와 전력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레인저스는 데서스의 회복 여부와 가사마의 활약에 따라 득점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중원에서 디오망대와 로스웰이 제공하는 압박 또한 브리에의 빌드업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리에는 바나켄과 오니에디카가 조율하는 중원 싸움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며 세컨드볼에서의 집중력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인저스의 경우 전방에서 높은 활동량을 보이는 만큼 후반부 체력 저하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브리에는 일부 주전 자원의 공백으로 인해 순간적인 조직력 붕괴 위험이 존재합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보다는 안정된 수비와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팽팽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치열한 승부 끝에 균형이 깨지지 않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 시즌 홈 개막전을 앞두고 샤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전술을 정비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트렌트 알렉산더와 딘 후이센을 영입하며 수비와 빌드업 능력을 동시에 강화했지만 루카 모드리치가 떠나고 토니 크로스가 은퇴하면서 중원의 경험치는 줄었습니다. 여기에 주드 벨링엄,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엔드릭, 페르랑 맨디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안토니오 리디거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부 포지션에는 대체 자원이 기용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킬리안 음바페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건재하며 프리시즌에서 경기당 1.75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점유율을 높이고 후방에서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홈에서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이 이번 경기의 핵심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사수나는 부상자 없이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어 베스트 전력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리시즌에서 포메이션 변화와 로테이션 운용으로 인해 경기력 기복을 보였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경기 운영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략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세트피스와 순간적인 침투 패스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수비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폭넓은 공격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경기 초반에는 압박보다는 블록을 형성하며 실점을 피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상대의 강한 측면 돌파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를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의 이점을 살려 일찍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측면과 중앙을 연계하며 오사수나의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 것이고 알렉산더의 전진 배치로 측면 기습과 크로스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사수나는 빠른 역습으로 한 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원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꾸준히 찬스를 창출하며 득점하는 그림이 예상되며 이번 홈 개막전은 다득점과 함께 승리를 거두는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